오늘은 교과서 52페이지에서 3페이지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우리도 공격! 개시!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를 배우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중국의 왕조들을 한번 더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 각골 문자를 썼던 이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나라는 좀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칭뽀가 아니라 상을 줘야겠네? 그 어떤 나라예요? 상나라예요. 뭘 썼다고요? 각골 문자 썼다고 했잖아요. 그 상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 상나라보다 조금 더 영토가 넓어졌던, 자, 그 나라, 뭐예요? 주나라였죠. 이 주나라는 뭐 하나 꼭 기억하라고 했니? 왕이 땅이 넓으니까, 야, 지방은 내 자식들한테, 내 조카들한테, 즉,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애들한테 봉토를 줘서 제후로 삼고 그 지방을 통치하게 될 뭐예요? 봉건제, 주봉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주봉. 자, 이 주나라가 이제 봉건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잘 통치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왕과 제후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떨어져요. 자, 왜 권위가 떨어졌었죠? 우리 주나라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자기 여인을, 포사라는 여인을 좀 웃겨주려고 막 봉화불에 불을 피우고 이민족이 쳐들어왔다라고 구라를 쳤더니만 지방 제후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어딥니까? 폐하 했는데 야 뻥이야 꺼져 이런 걸 보고 깔깔 웃었던 자기 여인을 위한 장난질하는 그러한 이제 주 왕은 왕이 아니다. 이제는 왕 바보다. 그래서 지방 제후들이 이제 나도 내가 왕할 거야. 저 주나라의 원래 왕을 따시키자.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도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호경으로 옮겨왔잖아요. 쫓겨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왕 같지 않고 왕 바보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방의 제후들이 서로 다투는 혼란한 시기. 자,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 춘추 전국시대를 그냥 그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으면 되겠네요. 춘추 전국시대. 자, 그러면 왜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역사서를 남겼는데 그 역사책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교과서 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왼쪽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자,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전국시대고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원래 파란색깔 되어 있는 게 요게 춘추시대예요. 그 춘추시대에는 나라가 5개 정도 있어서 5패, 춘추 5패라고 하고요. 자, 그 춘추 5패 이후에 또 이제 7개의 나라, 전국 7웅, 7개의 나라가 또 수립이 되면서 요걸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명칭은 이때를 기록한 역사책 춘추와 전국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명칭을 붙여준 거죠. 자, 이 전국이라는 말은 또 이제 어떤 의미겠냐면, 뭐 전국, 노래자랑 그 전국이 아니라 전쟁하는 국가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제후 국가들이 매일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학습지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근데 이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발전하게 돼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이 있었기 때문에 철로 무기를 만드니까 야 이거 얼마나 이 칼이 단단한지 한번 싸워볼까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전쟁이 더 규모가 확대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전 세계가 무기를 개발하니까 이 무기를 한번 어떻게 써보려고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기가 발전하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진 않네요.
자, 근데 이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또 뭐도 만드냐면 농기구를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돌멩이였단 말이에요, 농기구가. 근데 철로 만드니까 땅을 더욱더 깊이, 깊숙하게 팔 수 있게 되고, 땅을 깊게 파니까 훨씬 더 농작물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이제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막 끌고 가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보다 더 농사가 잘 됐겠죠? 그 농업 생산력도 증대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이때는 상공업도 춘추 전국시대에 발전했다.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고 화폐도 다양하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춘추 전국시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발전되었다. 특히 철기가 사용이 되면서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결국은 수많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똑똑한 그러한 지식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유능한 인재가 중요해요. 유능한 인재. 유능한 인재인데 얘가 알고 봤더니 노예네. 일반 평민이네. 그렇다고 해서 귀족들이 야, 이 천한 것들 천재인데 노예야. 얼마나 안타깝겠니.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얘가 노예든 평민이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 살고 봐야 돼. 이런 애 써야 돼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이러한 인재 등용해야 돼. 그래서 결국 신분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또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부국강병이다.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병,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이러한 부국강병을 추진하다 보니까 야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학자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거야.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잖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여러분도 우리 동강 중학교에도 밤마다 담임쌤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 제일 좋은지, 뭐, 이거는 다, 이렇게 다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같아. 담임쌤은 우리 반이 더욱더 좋은 반, 잘하는 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에도 여러 수많은 학자들과 학, 음, 학자들과 많은 학파가 이때 등장을 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라는 말은 모두 제자고요. 자라는 말은 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자. 그다음에 모든 학파. 백가라는 거는 백은 또 헌드라이드 그 백이 아니라 all, everything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가, 모든 학파. 그 수많은 학자와 학파들이 이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여러 학자들, 학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 유가, 도가, 무가, 법가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유가는 인과 예를 강조했다. 어질인자, 그다음에 예절. 뭐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지금도 유가의 인과 예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하면 도덕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유가는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국가가 질서가 유지된다. 예절을 지켜야 된다. 싸가지 없게 말이야. 아래 것들이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대들고 욕하고 막 이렇게 예절 안 지키면 나라가 콩가루가 된다. 자식은 부모한테 또 예절을 지켜야 되고 부모는 또 덕을 베풀어야 되고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도 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야지만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또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유가예요. 그러면 유가라는 사상을 만든 학자는 누구일까요? 세 명이에요. 들어봤는데 공자, 맹자, 순자예요. 자, 공맹순.
자, 공자, 맹자, 순자. 요 세 명의 학자가 바로 이제 육아 사상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육아를 중시하는 그러한 국가도 있지만, 아니,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내가 저 선배들 만났는데, 너 선배들 너무 재수없어. 아, 저 선배는 인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결국에는 머리를 숙이고, 뭐 씹은 얼 표정으로 그냥 인사하는 경우 있잖아. 그렇게 살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화병이 나고 병에 걸려 뒤지는 거예요. 이런 삶은 옳지 않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 이거 지키러 갈 거 없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뭔가 하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이런 얘기냐면 노자와 장자 뭐 이러한 학자가 무위자연 뭐 이러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 있다. 오래오래 늙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중요한 부분 아니냐. 여러분들 내가 성공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이다. 건강하려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경쟁을 하고 왜 자꾸 뭔가를 위해서 인위적인 거를 하느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묵가라는 분이 있네요. 묵가. 선생님 요분이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이분은 하별 없는 사랑, 사랑을 중시해요. 사랑. 우리 사랑하자.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응? 밥 먹을 때 누구는 맛있는 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맛없는 거 주고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밥 묵자. 밥 묵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떤 사상가냐면 묵가니까 묵자예요. 묵자. 밥 묵자. 우리 똑같이 묵자. 뭘 중시했다? 사랑을 중시했다. 우리 사랑을 확인하려면 같이 밥을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법가라는 또 학파가 있어요. 법가는 말 그대로 뭘 중시하는 거예요? 엄격한 법.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누가 이거 얘기했냐면, 자, 법가는, 바로, 이제, 상황, 한비자, 뭐 이런 분, 요거까지 올려야 되지만, 일단 한비자, 상하 이런 분들은 무조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강력하게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일단은 나라가 처음에는 질서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나중에는 너무 엄격해 버리면 여기에 또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 진나라 배울 때 법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요와 관련된 우리 자료 교과서 52페이지 볼게요. 요 밑에 보면 어, 4명의 가나다라 학자가 나오네요. 공자부터 해가지고 공자 여기는 공자 그다음에 공자는 뭘 중시했대? 도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덕으로 나라를 백성을 통치하고 예로서 따르게 해야 된다. 우리 쌤은 너무 착해. 덕이 많어. 이분은 공자의 가르침대로 이 반을 이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비자, 엄격한 법, 상벌 강조했네요. 우리 담임쌤은 너무 규정을 안 지키면 무조건 가차 없어, 용서가 없어. 남어, 수구가 뭐 무조건 막 때려. 열대 맞기로 했어? 열대 싸대기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부터 열심히 하려나?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자는 이제 노자와 장자 뭐 억지로 하느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졸리면 자고 학교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물론 이제 머리는 비겠죠. 바보 멍충이가 될지언정 건강하게 뭐 이렇게 삶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도가죠. 자, 근데 이제 도가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는 적합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가의 사상으로 통치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치 이념보다는 귀족들이나 개인적으로 이 도가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 없이 사랑하자. 묵자. 누구야? 묵가죠. 그래서 가는 유가, 나는 법가, 다는 뭐야? 도가라는 묵가. 자, 이렇게 네 개의 학파와 학자가 있는데 내가 만일에 이 춘추 전국시대 군주라면 어떤 사상을 채택했을지 쓰고 그 이유는 이따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다시 학습지로 넘어와서 이 춘추 전국시대를 드디어 누가 통일했느냐?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중국이 나왔네요. 진이 통일했는데 그러면 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CHIN이에요. CHIN. 게다가 우리 코리아에서 코리아나, 한국에 뭐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A를 붙이면 지나가 되죠. 지나. 그래서 지나가 영어로 다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차이나가 되는 거죠. 차이나. 이 차이나. 이 차이나라는 말이 바로 이 진나라 때의 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찐이 내가 춘추 전국 시대를 내가 통일하마. 그래서 결국 이 찐나라가 통일을 한 거예요. 자, 이 찐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네 개의 사상 중에서 법가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부국강병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일까지는 잘 한 거예요. 이 통일을 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진시황제, 진시황제. 그럼 왜 진시황제라고 하느냐? 일단 시라는 말은 그냥 황제가 아니라 나는 시황제야. 황제라는 말은 왕보다 왕 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왕이 여러 명의 제후들이 왕이 됐지만 나는 왕 중의 왕 위의 왕이다. 나 뭐야? 황제다. 근데 내가 황제라는 명칭을 처음 썼잖아. 그래서 시라는 말은 뭐야? 시라는 말은 시발이다. 시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시발 황제다. 최초의 황제다. 뭐 이러한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진시발 황제. 이 시발 황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뭐였냐면 군현제라는 거래요. 군현제. 군현제라는 건 뭐냐? 영토가 통일했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넓어졌겠죠. 근데 옛날처럼 봉건제 하다가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또 힘을 키울 수 있잖아. 그래서 전국을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황제가 중앙이라는 말은 이제 황제라고 보면 되겠죠. 진시 황제가 야, 저 지방에 가서 네가 관리해. 마치 우리 페르시아의 왕에는 왕의 귀처럼 각 지방에 관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 군현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현제는 우리 옛날 주나라가 했던 무엇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니? 봉건제하고 다른 거예요. 봉건제 하다가 주나라가 무너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진나라의 시발황제, 진시황제는 야, 봉건제 하다가 우리 또 망해. 안 돼. 우리 군현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 53페이지 교과서 진나라 영토 한번 볼게요. 자, 진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무지하게 넓어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가 여기 세냥, 이게 이제 수도예요. 근데 지방을 일단은 크게 군으로 나눠요. 이렇게 군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군 밑에 또 뭘 나누냐면 현으로 또 나눠. 현. 하나의 군에 또 여러 개의 현이 있겠죠. 마치 우리 지금 행정구역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말고 여러 도가 있잖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근데 도 밑에 또 시가 있잖아요. 성남시, 수원시, 광주시. 또 시 밑에 뭐가 있니? 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지방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야. 그 나눈 다음에 또 어떻게? 그 지방에 누구를 보내? 지방 관리를 다 보내는 거예요. 관리를 보내서 그 지방을 직접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대로 황제가 통치하게끔
황제를 대신해서 관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관리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통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눠서 황제가 중앙에서 각 지방까지 직접 장악하는, 통치하는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한다? 군현제라고 하는 거예요. 군현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교과서에도 그 얘기 나와 있죠? 군현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통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러면 또 군현제 말고 뭐가 있느냐면 화폐와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그동안은 춘추 전국시대에 국가들마다 화폐 문자가 다르니까 헷갈리잖아. 자, 이제 진나라 걸로 해! 라고 이제 통일했고요. 도량형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도량형은 뭘까요? 도량형은 나라마다 뭐가 달랐냐면 길이와 잠깐만요. 길이와 자, 도량형은 이렇게 적어두면 돼요. 나라마다 길이와 피와 무게 이걸 통일한 거죠. 무게 단위. 응? 여러분들 어떤 나라는 고기 한 근 주세요 했더니 고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는 고기 한 근이 6,000g이야. 고기 한 근만 주세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데에는 한 근이 60g이야. 그러면은 뭐, 예, 뭐 이게 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은 600g이야. 진나라 걸로 통일해. 그러니까 결국 진시황제는 영토만 통일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같이 통일했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가를 채택했다고 했죠. 법가. 근데 이제 법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특히 이제 유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조금 막 여기에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야, 씨, 말 많은 유가들, 응? 야, 씨, 유가들, 이 책들 다 없애버려. 다 불태워버려. 분서라고 하고요. 유학자들, 야, 그냥 좀 말 많은 애들, 응?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 다 생매장해. 요거를 이제 분서갱류라고 해요. 분서갱류. 유가 책을 태우고, 자를 생매장하는, 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진시황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유가가 많이 반대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도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뭘 축제했네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요.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그런 구라가 생길 정도로 아주 중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건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자, 여기다 4번은 만리장성. 만리라 되는 긴 성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쌓았냐면 저 북쪽에 오랑캐들이 있네? 유목민족들이 호시탐탐 진나라에 내려오려고 그래. 아주 흉측한 애들이야. 어우, 흉측한, 완전 노답인 애들. 흉노가. 얘네들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 흉노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야, 우리 성을 쌓자!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근데 너무 빨리, 급하게, 이 엄청난 장성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 동원되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게다가 법가를 채택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지각을 하면 운동장을 100바퀴 뛰어야 돼! 선생님, 100바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야, 씨, 그럼 지각하지 마!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지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다가 버스가 갑자기 막 사고가 났네? 그럼 내가 한 1분 늦었네? 그러면은 이제 진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100바퀴 돌아야 돼요. 싸대기 100대 맞기를 했다? 맞아? 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겠니? 결국은 이 만리장성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던 수많은 농민들이 며칠까지 와야 되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요. 강물이 막 넘쳐가지고 못 왔대요. 그러면 못 오면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야 이거 어차피 이거 늦게 가면 죽는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래 뭐 어떻게든 죽는 게 똑같다라며 우리가 한번
반란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뭐 진승의 난, 오강의 난 등등의 농민 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진시바랑제가 죽고 나서 결국에는 진나라가 버티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법가 사상으로 진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지만 법가 사상 때문에 진나라가 통일된 왕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뭐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다 일찍 망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도 통일까지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거의 뭐 4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아요. 자, 그럼 진나라까지 우리가 오늘 배웠고 다음 나라는 이제 한나라인데 한나라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